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 집안에 아이를 낳으러 왔나? 배를 이어주러 여기 온 사람인가? 다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네가 그 정도 갔으면 참아야지. 피디님들, 여자들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 있어. 태어나서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하죠. 아주 부잣집 도련님을 만나서 내가 그 집의 안주인이 되는 신데렐라가 되는 상상을 한 번쯤은 누구나 해봐요. 대변인 하셨나요? 아, 그럼요. 우리 여자 피디님 20대잖아. 어떤 상상을 해요? 재벌집 가서 어리다. 대벌집 아들이 집에서 반대를 하는데 막 나한테 막 매달리고 나 아니면 죽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상상.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누구나 저런 상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제 주변 지인이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집안에 시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어서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진짜 상위 1%. 1% 정말. 이분의 실제 직업은 의사입니다. 여자 의사분. 의사도 이미 잘난 여자 아니에요? 아우 그럼요. 엄청 잘난 분인데 또 엄청 또 잘난 집에 갔어. 근데 이분의 최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진짜 제가 상향혼에 성공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 또 그 사람이 거기서 결혼을 하면서 생활했던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몇 가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라진 나의 삶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매우 잘하고 집에서는 우쭈쭈 자랐겠죠. 여자 의사잖아. 그분 같은 경우는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스카이 출신이고요. 얼굴도 거기다 예뻐요. 근데 여기에 시집을 가고 나서 본인의 이름 석자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의사인데? 근데 의사인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는. 왜요? 너 의사야? 응? 의사구나? 이 정도.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의사가 벌어봤자 네가 얼마나 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녀가 했던 수고들, 그녀의 삶이 모두 없어지는 거지. 그녀의 커리어는요, 그 집안에 가면서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 스포츠 선수분도 돈이 진짜 우리 기준에서 정말 많은 분인데 결혼을 되게 재벌이랑 하셨잖아요. 그분의 이제 장인어른이 그 사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사위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벌들이 봤을 때는 그 사위가 돈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렇듯이 이 사람들 기준에서는 월급쟁이일 뿐인 거지. 왜냐? 돈이 많기 때문에 의사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런 집안에 가면요. 그 집안의 가풍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제 낳자마자 1년도 채 안 돼서 또 하나를 낳으라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꼭 들어야 되나요? 안 들으면 또 이제 탈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아이를 또 낳았어. 내 삶인데? 내 삶인데. 나와서 이제 본인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시댁의 식구들이 일을 안 하기를 원했다더라고요. 나의 그 의사라는 커리어가 완전 사라진 거죠.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 집안에 아이를 낳으러 왔나? 배를 이어주러 여기에 온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약간의 공황장애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는 이제 같이 의사를 했던 동기들은 혼자 병원을 오픈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오히려 그 동기들은 또 이 친구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만날 때마다 에르메스 백에 애기 낳으면서 뭐 하나씩 뭘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겉모습만 보고 너무 좋아했지만 이 여자의 마음은 속에 타들어갔죠. 마치 드라마 속에도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게 드라마보다 더 극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드라마는 정말 조금만 반영된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감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남편이 있잖아요. 네. 남편이 자꾸 막아줄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시월드의 개막.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죠. 남편이 만회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 모든 경제권과 모든 권한은 부모님한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던 거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결혼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회사도 조금씩 운영을 하고 응? 돈을 벌면 부모님한테 안 따를 것 같은데. 근데 그 회사가 아버지 회사잖아.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어야 또 회사도 물려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놓을 수 있을까? 못 놓아요.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카드 두고 나가. 차 두고 나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본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 예전에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발리에서 생긴 일 혹시 알아요? 그거? 제목만 들어봤어. 거기서 보면 조인성이 그 사랑하는 여자 하나를 두고 못 만들잖아 내 걸로. 결국에는 집안끼리 결혼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어디 집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명한 기업의 자제분들은 끼리끼리 또 그 집안끼리 결혼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안과 집안의 이제 결합인가 봐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여자 의사분이 결혼한 이 집안은 그래도 덜 따져서 결혼한 거지 나름. 의사를 덜 따진 거라고. 그렇지. 왜냐면 이 여자분의 집안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좋진 않았거든요. 그냥 무난한 정도? 피디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재벌집 아들이 날 원해. 그래서 이제 재벌집 아들하고 딱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집안에서 너랑 결혼하면 난 내 아들의 모든 경제권을 다 뺏을 거야. 니네 둘이 알아서 살아. 라고 해서 이제 단칸방에 시작을 해야 돼.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럼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요즘 친구들은 저렇군요. 예전 드라마에서는 어때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그 사람 받아들이고 사랑하겠습니다. 애 낳고 살다 보면 언젠간 저희를 받아들이시겠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대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집안이 진짜 재벌인 분들은 진짜 이렇게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이 하늘과 같아. 모든 주도권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던 배경이 다르잖아요. 겪어온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 집안만의 식사 예절이 있을 테고 우리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먹지만 또 그런 재벌들은 또 식사 예절이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 뭐 언론에서 나오는 재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 그 집안의 기상 시간이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해서 아침 식사는 6시에 끝나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 알만한 집의 재벌집이야. 근데 딱 결혼을 할 때 애야. 결혼하면 너는 들어오자마자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네가 이거를 10년 동안 지켜준다면 내가 너에게 압구정에 있는 건물을 하나 물려주겠다. 그럼 할 것 같아요.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겠지만 그게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봐. 또 추가돼. 얘야 너는 지금까지 하는 일을 다 버려야 되고 애는 1년에 한 번 간격으로 해서 4명을 낳아야 한다. 그러면 압구정에 있는 빌딩 하나를 더 주겠다. 10년 있다가 내가 청담의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할 것 같아요. 참고해야죠.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 이걸 참고 할 수 있는 여자가 있고 참고 할 수 없는 여자가 있는데 저는 못 참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일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는 지인 중에 남편한테 맞고 사는 지인이 있어요. 대신에 아들하고 딸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조금 뭐 되게 부잣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릴 거 누리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참고 버티는 거예요. 참고 버티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럼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렇게 참고 사시는 여자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 의사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결혼 생활을 못하고 나오셨는데 못했던 이유가 자기주도적 삶을 살았던 여자잖아. 강했을 거 아니야, 자기 애가. 공부도 잘했지, 얼굴도 거기다 예뻤지, 집안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지는 거지. 자꾸 나를 누르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할 때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은 바로 남편인데 남편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 이분은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어? 밖에다 하겠지. 밖에다 하소연하면 이제 내 생활이니까 또 다 새어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네가 그 정도 갔으면 참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더 괴로웠대요. 대표님은 이 사연을 듣고 대표님 뭐라고 하셨어요? 앞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옆에서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었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극히 일부만 얘기한 거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느낌? 이거는 뭐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대표님 요즘 네. 사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궁금한 게 본인 스펙은 그냥 소소하거나 애매한데 다른 거 어떤 이유에서 엄청 본인보다 높은 스펙을 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부모님 스펙이 되게 좋아. 근데 본인 스펙은 되게 평범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님을 좀 살짝 등에 업고 부모님의 후광을 누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데 나는 이런 여자 소개받을 수 있나요? 라는 문의를 주실 때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집안 좋은 거 스펙 중에 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근데 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한 사례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온 남성분의 스펙을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자분 나이는 36살입니다. 직업은 중소기업 근무입니다. 학력은 지방 사립대 4년제입니다. 키는 173, 연봉은 5천, 모아놓은 돈은 1억입니다. 이분 스펙만 봤을 땐 어때요? 대단한 스펙을 요구할 만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무난하죠. 그냥 일반적인 스펙. 나이, 학력, 직업, 키, 모아놓은 돈, 연봉 다 그냥 무난. 엄청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엄청 또 좋은 스펙은 아니야.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자신있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부분. 부모님에 대한 부분. 일단은 어머님이 약사예요. 약국을 이제 개원을 하셔서 운영을 꽤 하셨고요. 아버지는 대기업 간부, 임원.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어느 정도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이고 부모님의 재산도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권에 건물이 있으셔요.
건물주. 그러니까 원룸을 이제 지어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 아주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0억 정도 가까이 되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 자산이 한 40억 정도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원하냐 이상형을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요구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했어. 이분이 원하는 조건은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자 의사와 약사만 원하셨습니다. 전문직을요? 전문직만. 그래도 부모님이 그 정도 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여자 PD님. 내가 의사야. 결혼할 거야? 이 남자랑? 개원을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한데 이렇게 정해진 게 없으면 망설일 것 같아요. PD님은 만약에 여동생이 약사야? 이 남자 결혼하겠어요? 집안은 확실히 좋긴 한데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결혼정보회사에 오는 약사들은요 의사들을 원해요. 눈이 높아. 그래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직업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전문직이거나 경제력이 높은 남자를 원하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 그럼 어머님이 본인 앞으로 뭐 이거가 증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대. 왜냐면 위로 형이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다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또 형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야. 본인이 혼자 생각에 부모님이 그냥 증여를 해줄 거라는 생각.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40억이라는 돈이 이게 정말 큰 돈이야. 하지만 이게 뭐 증여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산해서 따지면 실질적으로 강남의 아파트 하나 값이 안 되겠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최소한 또 여자 전문직을 원할 거면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소개할 때 남자 스펙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 되잖아. 남자분이 어느 정도 대기업 정도 돼버리거나. 그러니까 여자 약사나 여자 진짜 의사나 이런 분들은요. 그래도 최소 남자 대기업 이상 정도는 돼야 소개를 받아요. 최소가.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대기업 남성분들도요. 이 정도 부모님이 돼야 여자 약사 의사도 겨우 볼까 말까인데 지금 남자분 스펙이 너무 미흡한 거지.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분은 계속 저한테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누나 저희 아빠는 어디 임원이시고 저희 엄마는 뭐 약국을 몇 년 동안 개원을 하셔서 여자가 이 약국을 물려받으면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약국을 물려받아. 그럼 여자가 좋아하겠어? 좋아하겠냐고. 쩌나 지랄. 그러니까 숨 막히지. 근데 남자가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 남자가 변호사나 되면서 야 너 우리 엄마 거 물려받아 이거랑 남자가 일반 회사 다니면서 너 우리 엄마 거 물려받아 이거랑 같냐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증여를 해주실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내 것도 아닌데 부모님 재산이 내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결혼정보회사는요 내게 되기 전에는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께 마치 내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재산 증빙이나 이거를 할 때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지 본인 건물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내 게 아닌데 주실 예정이에요. 안 주는 부모들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내년에 저희 엄마가 청담동에 건물 2개 주실 예정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희망상을 얘기할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PD님도 어떻게 얘기해. 우리 아빠가 1000억대 건물을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PD님한테 남자를 소개하는데 강남에 건물을 2개 정도를 결혼하면 증여 예정이시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만날 거야? 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100억짜리 정도 건물이 있어요. 이거는 믿을 거 아니야.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기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소개가. 뭐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세금 때문에 회사의 주주 뭐 이런 걸 일부를 증여를 한 경우 그런 건 주주 명부해갖고 이제 저희 쪽에 조금 뭐를 보내주시면 증여를 일부러 하신 거거나 순차적으로 증여를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믿을만 하지. 승계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엄마가 준대요잖아. 준 게 아니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엄마들이 그런 말 하잖아. 야 나 시집올 때 니네 할머니 니네 할아버지가 나 결혼하면 야 시골집 준다 그랬어.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어. 그런 말에 예전에는 엄마들은 속아서 결혼을 했지만 지금 여자들은 어때요?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로 오셔서 상담을 할 때 저희 쪽에 자꾸 자기를 어필하시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등에 업고 본인을 어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보다는 내 거를 좀 만들어서 오는 게 저는 조금 더 여성들한테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게 우선 완벽하면서 부모님께 괜찮으면 이제 그게 빛을 발하지만 내 거는 좀 부족한데 부모님 거를 먼저 앞세우는 거는 그거는 또 여성들이 그닥 매력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분이 전문직
말고 대기업, 공기업, 보사 정도 대기업, 공기업도 힘들어. 그냥 일반 회사와. 아 그래요? 그럼요. 미래에 그래도 10억 단위로는 증여 가능한 건데 징역 가능이지 징역 안 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대기업 이상 정도의 여성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엄마한테 집이라도 하나 해달라 그랬어. 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차라리 해서 갖고 있으라고. 그러면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 아 부모님들이 해주구나 이거를. 그래서 부모님들도 좀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전에 어떤 아버님도 본인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교사신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의사 며느리만 해달라고 하신 아버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아들한테 20몇 억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좀 뭐 해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서 제가 증여를 해주고 오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말만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의사한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남의 말을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 말도 믿기 어려운 세상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는데 뭘 믿겠어? 봐봐 피디님들도 내가 딸을 낳았어? 근데 소개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 딸한테 강남의 아파트 결혼하면 줄게? 그거 믿고 가요? 저기 피디님은 막 구글링 해가지고 검색 탐정처럼 막 할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전 답답한 게 이제 뭔가 확실한 거를 가지고 오셔서 그냥 그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로 뭐가 있거나 자산이 있는 분들은 확실한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진짜로 뭔가 보여주시고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면 사회분 남자분도 이모님이 경기도나 서울에 자가에 말을 해준다 그러면은 대기업, 공기업 만나 가능하는 거예요? 대기업 공기업만 매번 해드릴 수는 없지만 소개는 종종 해드릴 수는 있죠. 그게 있다면 해볼 만은 하죠. 근데 아주 쉽지는 않아요. 중소기업이고 남자분이 학력이 높진 않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중요합니다. 본인 스펙이 조금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하지만 의사와 약사만 소개는 완전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저를 3천억을 주신다 그래도 힘들어요. 상대방의 스펙을 좀 높게 보려면 부모님의 스펙을 빗대어서 얘기하지 말고 나의 스펙을 좀 더 쌓아가지고 그 스펙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해야 돼요. 전 부모님의 스펙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아마보이 아니야? 아마걸 아니야? 이런 생각이 진짜로 들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내가 결혼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상대를 차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좀 내 스펙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키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